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다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2016년 마지막 평일입니다. 오늘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도 떨어졌고요. 찬바람까지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하루 종일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은 조금씩 오르면서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6, 7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 대부분 영상까지 오르겠고요. 2016년 해넘이와 2017년 해돋이 보실 때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 기온도 10도 내외를 보이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9시 32분쯤 포항시 북구 부쪽 9km 지점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북위 36.12도, 동경 129.36도 지점으로 관측됐으며 방송국에는 쿵 하는 진동을 느꼈다는 시청자들의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포항에서는 지난 23일에도 이번과 같은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이 분당한 뒤 텃밭인 경북 지역에서도 탈당자들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이 유력한 대권주자를 내면 지역 정치권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모성은 새누리당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 등은 새누리당 탈당과 개혁보수신당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분당 이후 TK에서 대규모 탈당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탈당 당원이 1,500여 명이라고 밝히고 SNS 등을 통해 탈당 분위기 확산과 당비 반납 운동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특정 세력만을 위하는 등 존재 가치를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정당다움을 잃어버렸고 민주주의를 지탱할 의지도 없습니다. 매일신문 등이 지난 25일 대구 경북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혁보수신당 창당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바람직하지 않다가 49.1%로 바람직하다 44.9%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개혁보수신당이 창당을 하면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내년 1월에 개혁보수신당이 본격 창당하고 특히 반기문 총장 등 유력 대선 후보가 영입된다면 지역에서도 보수정당 지지층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대선 전까지 국회의원들의 탈당 여부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의 행보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지역 정치권의 재편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한동대 교수 40명은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며 어제 2차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교수들은 특히 헌법재판소에는 빠른 탄핵소추 심의와 국민의 뜻에 따른 탄핵소추 인용을 요구했고 특별검사에게는 법과 정의 회복을 주문했으며 정치권에는 대통령 파면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16개 시군의 중장기 발전 계획인 발전 촉진형 지역 개발 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최종 고시했습니다. 이 개발 계획에는 영주시와 영천시, 영덕군과 울진군 등의 지역별 발전 전략과 구체적인 지역 개발 사업, 그리고 소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10년간 추진될 사업은 기존 65개와 신규 45개를 포함해 모두 110개 사업에 5조 5,900여억 원 규모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나머지 7개 시의 장기 발전 계획인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 계획은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아직 청정 지역인 경북의 AI 방역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새로 개통된 도로마다 추가로 방역 초소가 설치됐고 경북 지역의 새해 해맞이 행사도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에 개통한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 북위성 나들목과 지난주 개통한 국도 28호선 확장 구간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밤 사이에 AI 초소가 설치돼 양계농장 출입 차량 안팎으로 소독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산란계 농장이 AI 살처분에 직격탄을 맞은 뒤 전국의 계란 수집 차량이 경북으로 몰리면서 방역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장사꾼들이 서울에서 수도권에 모하면 지방으로 촌으로 막 내려오면 그게 통제가 안 되면 바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검사증이 없다든가 세차증이 없다든가 하면은 전부 다 돌려보내고. 계란 품귀 현상으로 대전 등 충청권은 이미 계란값이 2배나 올랐습니다. 정부는 AI 청정 지역인 경북마저 뚫리면 국내 계란 수급이 사실상 마비되는 만큼 경북의 방역 상황을 매일 체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산란계를 5만 마리 이상 키우는 농장 93곳에는 아예 전담 공무원이 배치됐고 봉화, 도촌 등 도내 6곳의 집단 농장은 사실상 봉쇄 수준의 방역이 시행 중입니다. 3년 만에 개최될 예정이던 안동 암산 얼음축제도 AI 확산 우려로 취소됐습니다. 이곳 구봉산 정상부에서 예정됐던 신년 행사가 취소됐고 청송 양수발전소 정상부에서 예정됐던 새해 해맞이 행사 역시 무산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의성 등 일부 방역 초소에 군 병력이 투입된 가운데 경상북도는 소규모 농가의 닭과 오리 3만 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도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북도 내 소규모 가금류 사육 농가의 예방적 도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생조류 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된 김천과 경산에서는 소규모로 사육되는 닭과 오리 6천여 마리를 도태시킨 데 이어 경주에서 2만 마리, 구미에서는 100여 마리를 도태시킬 방침입니다. 이는 사육 마리수가 적은 반면 방역을 실시하기가 어려워 AI 감염과 확산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AI의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거점 소독시설 운영과 철새 도래지와 소하천의 방역을 강화하고 산란계 5만 마리 이상 사육농가 93곳에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관내 주요 수산물과 정수장 식수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가 부경대 방사선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지역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 유통되는 갈치와 고등어 등 수산물 7종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 이내 방사능이 검출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월성 민간환경감시센터도 분석 결과 경주 지역 6개 정수장 물에서 삼중수소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심의를 대가로 민간단체가 일부 도의원들에게 돈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장은 자체 조사를 벌여 만약 금품수수가 사실로 드러나면 수사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법인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전체에 4년 차까지 월 9만 원, 5년 차부터는 14만 원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니까 20년이 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양보호사 저임금 개선 권고가 나올 정도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시설 종사자에게만 지급되고 개인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일체 지원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시설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법인에 타출을 해서 그 종사자 수당을 지금 못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개인시설 다 빠져나간다. 이유가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경상북도는 개인시설도 요양보호사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예산 2억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자 법인시설 쪽에서 개인시설에는 수당을 지급해선 안 된다며 예산을 삭감해달라는 로비가 시작됐습니다. 앞에서 5천만 원이야. 본인한테 4천만 원 로비가 들어와서 본인 거절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문제는 예결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개별 사업권으로는 유일하게 이 건만 표결에 붙여졌고 결국 삭감이 결정된 겁니다. 예결위에도 돈 로비가 있지 않았겠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놓은 건 문제가 아니거든. 예결위에서 그럴 것이다 라고만 추정한 것이 아니고 조사를 의혹이 확산되자 경북도 의장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체 조사를 벌여 조만간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은
각오하고 처벌에 대해서도 모든 걸 감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대가로 한 금품 수수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4년간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동국대 의대는 평가 인증을 위해 의학관 해부실습실과 의학도서관 등을 새로 설치했고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으로 재변경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행해 오는 2018년부터는 신입생을 모두 의외과로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와 경기도 일산에 있는 동국대 의대는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기도 했습니다. 포항시 우현동의 이전 개교 예정인 중앙초등학교 신축공사가 주시공사 법정관리 문제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포항교육지원청은 내년 3월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도의원과 교육청 관계자, 항도초, 두호초 등 관련 학교 교장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 통학 구역 설정, 공사장 학생 안전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포항교육청은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지만 개교를 미룰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 개교를 하되 수업하는 본 건물을 제외한 급식소 등 부대시설은 학기 중에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올여름 포항 형산강에서 중금속인 수은 오염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줬는데요. 강 곳곳 퇴적물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에 이르는 수은이 검출됐지만 아직도 오염원 배출 경위는 오리무중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일명 수은 제첩으로 드러난 형산강의 수은 오염 실태는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포항시가 실시한 중금속 검사에서 평균 기준치의 100배 이상, 최대 1,400배까지 나온 곳도 있었습니다. 포항시는 수은 검출치가 비상식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밝혔지만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장이 밀집해 있는 구무천 상류에선 기준치의 3,000배가 넘었고 하류에서도 기준치의 700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한번 이벤트로 그냥 과량의 어떤 수은 농도가 투여가 됐는지 아니면은 좀 그 사이에 장기적으로 몇 번에 나눠서 이렇게 배출이 됐는지 그 부분은 오염원 추적을 정확하게 해봐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즉각적으로 광범위한 수은 오염 실태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안이하게 대처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시민들의 건강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권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 수준이 낮다는 점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후 포항시는 전수조사 용역과 퇴적물 준설 작업을 비롯해 철강공단의 오염 완충 저류시설 설치 등 중장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민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선 첫 번째로 오염원 배출 경위를 파악해야 하는데 포항시와 지방환경청, 검찰이 일대 6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염원 찾기에 나섰지만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지난달 활동에 들어간 형산강 복원을 위한 민간협의회 위원인 동국대 최석규 교수는 1950년대 미나마타병으로 알려진 일본의 수은 중독 사건에서도 오염원 찾기가 사건 수습의 첫걸음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느 지역까지 어느 깊이에 오염물질들이 오염되었는지를 파악해야만 되고 그 파악의 경로 자체가 완전히 파악되고 난 이후에 수습 대책들이 이루어져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은 오염 실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외부 용역에 의한 단순 조사를 통해 사태 수습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염 원인자에 대한 파악도 전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선 수습을 하려고 하는 방향적으로 위원회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잘못된 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포항 시민들은 형산강을 식수원으로 쓰고 있고 형산강에서 잡은 수산물을 오랜 시간 먹어왔습니다.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형산강이 언제부터 어떻게 어디까지 수은에 오염됐는지 낱낱이 밝혀내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경찰청은 도내 해맞이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특별교통관리에 들어갑니다. 이번 특별근무에는 200여 명의 경찰과 협력단체, 지자체 등 700여 명이 도내 15개 일출명소와 상습 정체 구간에 투입돼 우회도로 안내와 사고 예방 활동을 벌입니다. 경찰은 AI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해맞이 공식 행사가 모두 취소됐지만 포항 호미곶에 5만 명, 영덕 3사 해상공원에 8천 명, 경주 문무대왕릉 주변에 2천 명의 해맞이 관광객이 개별적으로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I 확산 방지를 위해 곳곳에서 해맞이 행사가 취소되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해맞이 도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상주 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동해안 해맞이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해안을 중심으로 국도 8개 노선 465km와 지방도 49개 노선 3,000km에 아스콘 재포장과 차선 도색, 표지판 정비 등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폭설에 대비해 제설 장비 총 760석대와 염화칼슘 등 제설 자재 9,500톤을 확보하고 제설 인력에 대한 점검도 마쳤습니다. 먹다 남은 약을 함부로 버리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수거해 일괄 처리하고 있지만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대구의 아파트 단지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돼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집마다 먹다가 남은 약들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는 있지만 잘 모르거나 번거로워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관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알약의 경우 45%가 쓰레기통에 버린다, 물약의 경우 35.4%가 싱크대나 변기에 흘려보낸다가 가장 많았고 약국으로 되가져간다는 3-4%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약들은 식물이나 먹이사슬을 통해 우리 몸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의 아파트 단지 3곳에 처음으로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됐습니다. 주민들도 차츰 관심을 갖게 됐고 좀 더 쉽게 남은 약을 버릴 수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그전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죠. 이제 아기가 있으면서부터 알게 되면서 분리를 하게 됐고 약국에 갖다 주게 됐죠. 한꺼번에 한 번씩 모아서 약국 가서 버리기도 솔직히 하나의 일이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분리수거장에 와서 이제 직접 버릴 수 있다는 것이 편리할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의약품 때문에 생기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토양이나 하천을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먹는 약들이 성분들이 검출이 되었고 그냥 환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람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구 경북 녹색연합과 대구시 약사회는 폐의약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운영 성과에 따라 수거함 설치도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한 1층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55살 윤모 씨가 숨지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집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이웃 주민의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생산하는 6개 제품이 세계 인류 상품 명단에 올라 12년 연속 철강업계 최다 보유 영예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제품은 유정용 강관 등이며 이 가운데 H영강의 경우 최근 5년간 40억 달러의 수출고를 올렸습니다. 현대제철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 품질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경주 전 지역에서 이동식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시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 방식으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한 결과 52명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경주에서만 모두 6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음주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후포면 가람회 회원 일동 50만 원, 체육회 박정국 회장회 회원 일동 30만 원, 울진군 후포면 대원주유소, 주식회사 대덕주류 각각 30만 원,
울진군 후포면 후포 삼률시장 노점상 25만 3,100원, 후포 의용소방대 2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이장협의회 회원 1동, 동부화재 이형종 씨 각각 2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울진 남부도서관 직원 1동 11만 원, 오영숙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해성 숯불갈비, 해송 종합기획 이용각 씨 각각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후포 제일상회 11번 이영현 씨, 대광 오토바이 각각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후포 1위 부녀회원 1동, 후포 3률 1리 새마을 지도자 황정태 씨 각각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럭키석유 김기출 씨, 박미옥 대게식당 각각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원희로 씨, 청풍수산 각각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산미식당, 고기백화점 각각 5만 원. 울진군 후포면 후포 1위 부녀회장 최정화 씨 5만 원. 성도 종합중기 안명열 씨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북도교육청이 올해 일선학교의 필요 물품을 공동구매해 3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공동구매는 일선학교에서 사용할 컴퓨터와 영상 장비, 체온계 등의 물품 수요를 먼저 조사한 뒤 도교육청에서 통합 발주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예산을 아끼고 일선학교에서 일일이 물품을 구입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구매 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2016년 마지막 평일입니다. 오늘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도 떨어졌고요. 찬바람까지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하루 종일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은 조금씩 오르면서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6, 7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 대부분 영상까지 오르겠고요. 2016년 해넘이와 2017년 해돋이 보실 때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 기온도 10도 내외를 보이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